자, 참 어제 서울의 소리가 지금 두 차례 걸쳐서 김대남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 이게 한 5시간 동안 김대남과 그다음에 이명수가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둘이 고향이 다 같은 뭐 강릉 강릉이랍니다. 쪽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형 동생 하는 뭐 그런 사이였던 모양인데 5시간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처음에는 뭐 공천 개입, 네. 그다음에 이제는 당무 개입, 네. 이 두 개에 걸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공천 개입 그때 할 때도 이제 그때 논란이 됐었죠. 이제 김대남 당시 이 사람을 용인갑 거기에 이제 공천 주려고 뭐 했는데 그때 이원모 때문에 이제 공천을 탈락시켰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제 공개된 내용 이거는 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 입장을 내서 정부 투자금융기관의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브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강남. 우리 기호님도 잘 아시죠? 저는 좀 알죠. 네. 예, 그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2021년 7월에 네. 7월에 이제 그때 뭐 장제원 의원, 박민식 전 장관 뭐 이런 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캠프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팬클럽 중에 윤공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윤공정이라고 있었죠. 윤공정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제 지인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뭐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분들, 뭐 친구분들 뭐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구성이 됐죠. 예,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연락이 와서 저희 윤공정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인데 네. 활동력이 좋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 좀 스태프로 네. 해서 그 자기들 같은 팬클럽을 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네. 자기들도 뭐 소통 창구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그걸로서 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당시에 제 보직이 이제 정무실장이었으니까 네. 그건 뭐 제 소관 사항이 아니죠. 그 아니어서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이마빌딩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강승규 의원이었어요. 네. 강승규 의원에게 제가 저 김대남 씨를 이런 추천이 들어왔다 하고 이제 그 토스를 한 거죠. 네. 예. 자, 김대남 씨는 이제 프로필에 보시는 것처럼 1966년생이고요. 또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뭐 도시개발 뭐 토목 쪽에 일을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들어와서 뭐 이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원님이 소개해 준 대로 그러다가 아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네. 국민소통 관련 선임행정관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걸 담당했던 모양. 강승규 수석 밑에서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마빌딩 때부터 이제 강승규 의원하고 한 팀이었죠. 네. 근데 강승규 의원이 이제 시민사회 수석 발탁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 그러니까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한 거죠. 네네. 1급 비서관인데 저 김대남 저분은 1급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아마 네. 2급인가 3급 신분에서 직무대리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해 그 총선을 앞두고 그때 그 사퇴했나요? 2023년 그 늦가을 무렵에 네네. 총선 준비를 하겠다. 네. 총선 준비를 하겠다 하고 그만뒀고요. 그래서 용인갑에 가서 표밭을 갈구다가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인가요? 인사비서관이죠. 네, 인사비서관인가요? 인사비서관. 아니 공직기관인가요? 기관이죠. 여하튼 그 이원모 비서관이 원래 이제 이 강남 의뢰 을에 나오려고 그랬죠. 공천시정 하려다가 대통령 측근이 이렇게 노른자이 편한 데만 찾으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서 그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으로 오게 됐어요. 용인갑이 원래 보수가 굉장히 그 좋은 곳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용인갑이 과거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많이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남 씨는 좀 불의의 그 한 방을 맞고 그냥 이원모한테 밀려서 공천을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돼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본인이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경선 때 예. 당대표 경선 때 당대표 경선 그때 때. 아마 이 나경원 후보 쪽에 예. 그때 일을 했다고 그러죠. 예. 나경원 캠프에서 뭐 특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한 것으로 나경원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네. 오늘도 본인이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신은 지난번 7월 전당대회 당시에 네. 다른 후보 쪽 당선을 위해서 뭐 활동을 했다 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네. 그게 이제 나경원 후보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 보증보험, 네. 여기 STI라고 하는 서울 보증보험의 이제 공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임 감사로 네. 지난 8월달에 지난 8월 달 네, 전당대회가 취업을 7월 23일 끝났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8월 10일인가요? 네. 근데 저 자리가 뭐 엄청난 그 좋은 대우 받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연봉이 한 3억 되고 네. 그게 뭐 아주 뭐 좋은 뭐 차도 나오고 뭐 비서도 있고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간 사람인데 이명수와는 어떻게 통화가 이게 글쎄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김대남 씨가요. 그 강릉 그래갖고 자기가 권성동 그 의원하고도 잘 알아요. 네네. 그 권성동 의원하고도 잘 알고 그때 이마 빌딩에서 같이 이제 저기 할 때 보면 그 권성동 의원이 저 김대남 씨를 바로 보고 너 네가 여기 어떻게 더 여기 오게 됐냐 뭐 이런 것도 네, 그때 네. 기억에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명수가 그 강릉 출신인 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네. 처음 알았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뭐 6시간인가 7시간 녹취록 나왔을 때도 뭐 고향은 몰랐는데 아마 이제 그 강릉이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뭐 고향 선후배로 이렇게 뭐 엮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명수와 꽤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꽤 오랫동안 서로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이제 해줬는데 가장 이제 이 통화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전당대회 때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한동훈을 치면은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 그러니까 이명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뭐 완전히 이제 저래됐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 좋게 해주는 방법이 한동훈을 쳐라 이 이야기인데 한동훈을 쳐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지난 선거 비대위원장 때인가요? 네, 그때 뭐 또 선거 때인가요? 네. 그때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쭉 해서 한 70억 정도 들여서 각 지역별로 쭉 하는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70억이 아니고요. 네. 20억이랍니다. 20억이에요? 네, 제가 오늘 그 당시 아. 홍영님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20억이고. 네. 그리고 그 지금 그 굉장히 폭로 내용 보면 사실이 왜곡 조작이 됐는데 네. 뭐 70억도 아니고 20억이라고 제가 확인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총선 여론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대권 네. 관련된 개인 이미지 조사를 했다. 네. 그것도 완전히 날조된 자, 건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나 김대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저녁에 좀 이따 중요한 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거 한 방 터뜨려 하면서 그렇죠. 저녁 12시에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야 한동훈이가 말이야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에 자기 그 이미지를 띄기 위한 여론조사를 2번이나 시켰대. 네. 그거 횡령이야. 네. 이거 한번 쳐주면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게 7월 10일이고 그 이틀 후인 7월 12일에 김대남의 주문대로 저 기사가 나가죠. 서울의 소리 단독 네. 그 기사가 뜹니다. 자 그리고 뜨고 저게 뭐냐면 그 다음에 경선 나중 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 저거를 원희룡 후보가 네. TV 토론에서 저 문제를 제기를 해요. 저 문제를 제기해요. 네,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 이번 총선 백서에 저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네, 저게 총선 백서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이제 저는 뭐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그래요? 네. 저게 어디서 유출된 거냐면요. 그때 총선 백서 그 제작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작팀이 뭐
이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가서 조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 청선백서 특위가 생각을 하고 네. 그 여연에 가갖고 그 홍영님 원장부터 시작하고 관계자들 이 면담을 하고요. 네. 또 필요한 조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음흠. 그 과정에서 저 문제의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된 건데 네. 저 원래 여론조사는 저 폭로에 의하면 이명수, 김대남이 주문해서 이명수가 폭로한 거에 의하면 한동훈이 마치 자신의 대권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기획하고 실행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그 홍영님과 무관하게 1월부터 네. 1월에 그 여의도 연구실에 빅데이터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름대로 준비한 한동훈이 그 저 홍영님에게 그 주문을 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네. 거기 빅데이터실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대선용 뭐 그 이미지 조사가 아니고요. 네. 이 정당, 그다음에 총선의 주요 이슈, 네. 주요 이슈 여야 비교, 그다음에 당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 이미지 비교 조사. 네. 세 번째가 당 대표 비교 조사. 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수십 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미지 비교하고 그런 거는 수십 항목에 그저 한 몇 항목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두세 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대권용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네.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죠. 근데 저거를 그 총선백서 특위 멤버들이 그걸 그 습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조사 과정에서. 네. 그리고 그건 보안을 지키다가 이제 백서에 넣을지 말지 정해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유출이 된 거죠. 아. 그게 유출이 돼서 김대남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죠. 네. 네. 자, 그래서 김대남이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알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들었다는 거를 그 모를 거야. 네.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원희룡 지금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이제 횡령이라는 것들 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해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그렇죠. 너하고 그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뭐 10가지 안 돼야 될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자녀 문제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자녀 문제라는 게 바로 이제 또 딸 어떤 논문 문제라든지 논문 문제. 뭐 지난번 이제 이 법무장관 그때 그렇죠. 나왔던 문제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그겁니다. 이거를 이제 공격해 달라고 이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정말 이게 참 들도록 기가 막히는 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게 할 때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네가 해주면 근데 서울의 소리라는 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집단인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거기 덫에 빠진 거죠. 이명수에 덫에 빠져가지고 이명수를 믿고 여러 가지 좀 속에 있는 대화도 하고 그런 거를 몰래 녹음을 해다가 나중에 폭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상당히 곤혹스러운 몰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전과가 있는 자 아닙니까? 네. 김대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이명수가 그런 전과가 있다라는 걸. 그런데 저렇게 좌파 유튜버에게 자기 당 암만 뭐 본인은 나경원 당선을 위해서 썼대지만 이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걸 뻔히 이제 했다는 걸 아마 본인도 보면 뭐 알 거고 한데 자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공기업에 네. 정말 이 감사로 네. 채용된다는 거. 이 감사로 채용된다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뭐 그렇죠. 대통령이나 이런 뜻이 없으면 가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감독님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한번 좀 나중에 찾아서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 지금 한동훈 대표도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대통령실에 선임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이 서울의 소리는요. 이명수는 최근에 뭘 했냐면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 잠복해 있다가 새벽에
김건희 여사가 그 편의점 갔던 거를 다 그렇죠. 찍어서 맞아요.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략을 해서 바로 그 명품백 공작을 했던 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 그 8시간 녹취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최재형한테 그 명품백 사주고 한 게 다 저 서울의 소리 그 돈으로 사준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명품백 공작에도 저기 했었고 김대남이 명품백 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가 그 배우에 있다라는 거, 최재형의 배우라는 걸. 아니, 이 김대남이 했던 이 비서관 역할 자체가 유튜브를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이쪽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의 소리라는 데에다가 저렇게 내부 이야기, 제가 뭐 참 말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 뭐 관계라든지 뭐 대통령에 대한 씹는 이야기라든지 여사에 대한 뭐라든지 여사는 절대 안 씹어요. 뭐 아주 뭐 여사가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여사는 아주 뭐 하고 있는 그런 속내까지 그냥 시시콜콜 다 전달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명수라는 작자가 예전부터 이미 이 녹취록, 그다음 명품백 공작 이런 걸 다 하던 작자인데 그렇죠. 이런 작자에게 먹잇감을 그냥 다 던져줘요. 다 던져줘요. 다 던져주면서 야, 네. 너 이거 잘하면 여사가 또 좋아할 거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진짜 역대 이런 일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예, 참 진짜 예? 뭐라고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참 어이상실이죠. 어떻게 아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정권 창출과 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 이 정도는 최소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시민사회 뭐 이쪽 수석실 이 했다 그러면 이쪽 바닥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니 이명수라는 작자를 알면서도 저렇게 녹취되도록 시시콜콜한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고 그걸 기사화한다든지 뭐 등등하고 저 대통령이 뭐 부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저런 걸 그냥 얼씨구 좋다고 지금 이제 뭐 그냥 다 까발리고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요 이게 참 저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잘리고 뭐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람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을 채용할 때도 정말 해야 되지만 나가게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보면 그 사람이 좀 감정을 안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있는데 야, 너 나가. 라는 통보를 받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혀 이야기도 없는데 밥 먹고 있다가 그냥 전화 받고 짐 싸놨으니까 나가.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정권에 대해 가지는 이 적개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완전히 본인은 정말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예? 그리고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나 계속 무시하면 나 한 2년 뒤에 나 이거 다 폭로하고 저쪽 민주당 넘어가서 민주당한테 영등포 구청장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브로커예요. 정치 그러니까. 브로커인데. 그 김대남 씨가 아마 그 몇 년 전에 강남구청장 그 강남 쪽에서 뭐 무슨 그 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를 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강남구청장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잘 안 풀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 들어오게 돼서 용산에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간 거고 총선 시도해 보다가 이제 잘 안 된 거고. 근데 이제 나경원 캠프 들어가서 전당대회 때 저렇게 뭐 불법 정치 공작이죠. 네. 불법 정치 공작을 했는데 어찌된 건지 참 노른자이 연봉 3억 원의 금융기관 이 상근 감사로 갔다. 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갈 것 같으면 뭐 김대남이 뭐 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을 그러면 누가 여기를 보냈겠어요? 누가 여기를 보냈겠느냐에 대한. 자, 그러면 강승규 의원께서는 당시 이 수석 비서관을 했을 텐데 아마 김대남 지금 이 전 행정관을 데리고 있으면 잘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아, 이제 나 가게 됐으니까 뭐 이제 자리 하나 잡았어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전 그 과정에 보면 야, 이렇게 정말 이게 과연 공정인가?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공정과 원칙인가? 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단순히 씁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정권을 위해서 뭐 애쓴 사람들, 저렇게 뭐 공기업 상임 감사짜리 연봉 좋고 그런데 챙겨주는 거는 뭐 역대 정권에서 뭐 양의 문제지 있어 왔던 거니까 네. 저거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죠. 충격적인 거는 벌써 이명수가 대선 때 김 여사 그 한 거 정가 1범이죠. 네. 그다음에 명품백 최재형의 배우로서 뭐 한 네. 거 공작한 정가 2범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실 근무했다는 사람이 그 정가 1, 2범 그 다 알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자당의 정치인을 음해하고 그걸 해치려고 했는가? 이게 충격적인 거죠. 아니, 정말. 네? 아니, 어떻게 이명수라는 이놈 하나 때문에 네. 이 정권이 뿌리째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자한테 먹잇감을 갖다 줘요? 예?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김종혁 의원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바로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김건희 여사하고 9시간 걸친 이 녹취록 이야기라든지 명품백 문제라든지, 그걸 또 이야기하면 김대남과 통화 내용을 아주 시리즈로 내보내서 아주 그냥 좌파들이 그냥 신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네. 뭐 조만간 이 또 김건희 여사의 뭐 실질적인 목소리, 녹취 내용이 또 아마 국감 과정에서 또 공개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명태균 씨하고 그 김영선 네. 전 의원이 지금 최근에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그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네. 그 여사하고 직접 그 소통한 거는 김영선이 아니고 자신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요. 지금 뭐 따끈따끈한 또 새로운 그 소식이 그래요? 입수가 됐는데요. 네네. 이 이명수가요. 네.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의 장윤선이라고 있죠. 장윤선 있죠. 네. 그 저쪽 그 좌파 패널 네네네. 또 뭐 그 장윤선이 진행한 유튜브에 나갔답니다. 네네. 이명수가. 네. 그런데 김대남이 네. 이명수 자신에게 네. 좌파에서 가지고 있는 한동훈 공격 자료 네. 이거 있으면 좀 넘겨달라. 네. 좌파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한동훈 공격 자료 네. 이걸 좀 모아서 자신에게 좀 넘겨달라.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네. USB에 담아서 줬다. 이게 뭐예요? USB에 담아서 줬다. 네. 지금 이명수가요. 네. 장윤선 유튜브에 나가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김대남과 네. 오랜 기간 통화하고 어제 두 번째 그 폭로를 한 서울의 소리 네. 이명수가 네. 오늘 방금 전에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네. 그런 패널인데, 이 장윤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네. 김대남이 이명수 자신에게 좌파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집한 한동훈 공격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좀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네. USB에 담아서 네. 김대남에게 건넸다. 자. 이런 증언을 했답니다. 자, 그럼 이명수가 좌파 쪽이 알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는 USB를 그거를 김대남한테 전달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달받은 김대남은 어디에다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전당대회 때 한동훈 공격하는 뭐 자료를 썼겠죠. 그러니까요. 원희룡 그 당시 후보가 그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것과 무슨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저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마타도와 일부 흑색 친윤들은 선전이 뭐 공격도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난무했었는데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아니 예를 들어서 같은 진영 내에서 이게 지금 뭔가 그래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유력한 후보를 제압하기 위해서 저 좌파와 연합을 해서 좌파한테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좌파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재 아니에요? 이재이죠. 완전히 손을 안 대고 그냥 예. 자기들의 가장 어떤 상대하기 어려운 예. 유력한 주자를 그냥 주저앉힐 수 있는 거를 주저앉혀주고. 이거를 지금 여기가 합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들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예? 예. 참. 이게 지금 정말 이분들이 진짜 보수의 어떤 정통성과 보수의 어떤 정권 재창출 이걸 위해서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좌파들을 위해서 그냥 저들을 다시 정권 잡기 위해서 그냥 안달이 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떡고물 나눠주듯이 저렇게 공기업 상인감사나 나눠주면서 하는 이게 뭔 일입니까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 금융기관 상인 감사한 것도 뭐 용산에서 뭔가 그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뭐 이런 그 충격적인 그러니까 행태를 알면서도 거기 보내줬다면요. 네. 이건 정말 용납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도대체 한동훈이 뭐라고 왜 한동훈을 불편해할까요? 한동훈을 불편하는 거는 좌파가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좌파들이 한동훈을 불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진영 내에서 한동훈을 불편해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좌절시키기 위해서 좌파 손을 잡고 했다. 자, 그걸 지금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USB를 제공받아서 물론 뭐 이게 이명수의 일단 주장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주장을 받아서 이게 또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고 또 이런 사람을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좋은 자리에 연봉 3억씩 받는 자리에 기사 딸린 비서까지 다 주면서 임명을 했던 이게 아마 뭐 그런 것에 대한 공로인가요? 그거에 대한 뭐 잘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제압했다라고 하는 공로로 간 건가요? 이런 불법 네? 정치 공작에 대한 그 대가로 저는 이게 이거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뭐 저도 솔직히 듣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린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있는데 뭐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자료를 다 축적하고 있다는 등 뭐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기자들한테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 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예?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이재명 저 좌파들 다시 집권해주기 위해서 그냥 안달이 나는 세력들이 있는 건가요? 진짜 진정한 보수가 누구인가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번 사태는 저는 정말 한번 머리를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상규명의 방식은 아마도 이렇게 되면 저 김대남에 대한 고소고발이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내일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시는데 저는 가서 그냥 이야기 듣고만 오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청와대 대통령실 전직 상임 비서관이 선임 비서관이 이런 일을 했다는데 혹시 대통령님은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조치를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을 그만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알짜배기 상임 감사로 연봉 3억짜리 갔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어디서 배려해줘서 갔는지 다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참, 첩첩삼중이네요. 정말 이게, 이런 게,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뭐 내용이 터져 나오고 하면.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뭐 지호님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참, 정말 권력과 알량한 자리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영을 팔아먹고, 자기가 정말 지지해준, 지지자들을 팔아먹는 이런 작자들이 이렇게 호가호위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부조리 아닌가요? 이런 부조리를 우리가 정말 지켜만 봐야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데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네요. 네. 예. 그런 자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겨다 주는 이 현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표가 정말 대통령 만나서 좀 이야기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고 그냥 원내대표만 만나겠다는 대통령. 참 그런 걸 보면 저는 언뜻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선거 때 지호님은 저하고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언뜻 그게 보면 그게 빈말은 아니었구나라는 또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 대표께서 저는 잘 아마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근데 보니까 이 상임감사는 또 해촉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임기 보장돼 있습니다. 3년. 3년이 보장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작자를 3년 동안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예. 어떻게 또 이 월급 주고 있겠습니까? 정말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러니까요. 예? 뭔가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조치를 해야겠죠. 해야겠을 텐데 이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지고 이 내용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뭐 아까 이명수에 대해서 우리 30년 이상 언론인 경력 우리 현정님이 기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허접한 사람한테 영부인이 한번 휘둘리고,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앞세운 또 공작의 대통령실이 통째로 흔들리고, 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라까지 했던 작자가 또 자기가 먼저 자청해서 뭐 해갖고 저기 또 역으로 이용당하고. 참나 진짜 저런 허접한 인간한테 이게 제가 너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지금 이 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3번까지 나갑니까? 예? 이렇게 정말 이 대통령실은 정말 이 참모들이 없나요? 이렇게 무능한가요? 이걸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 독자님이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네. 참. 어떻게 이런 정권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말 악착같이 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만드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 지켜내서 또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 구형 3년 다 하고 한다고 그래도 국민들은요. 그래도 너네들은 뭘 잘해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네들은 뭘 잘하는데 뭘 하는데 저쪽에서 계엄령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래서 너네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징역 2년, 징역 3년 구형됐다 해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게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런 기회를 정말 좋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쪽 진영이 망가져 버리면요. 이재명이 뭐 징역 3년 안에 징역 10년 구형을 받더라도요. 그건 우리의 찬스가 되질 않습니다. 네. 참 저는 오늘 이게 서울의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내가 이런 자들의 이 방송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들어봤습니다만 참 그 말의 말투나 그 말의 가벼움 그거에 보면서 정말 제가 진짜 제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작자들에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또 이런 작자들은 또 정권이 무너져가면 바로 폭로하고 또 절로 넘어가서 자리 잡고 또 다음 누가 후보로 나오면 또 거기에 또 가서 또 뭔가 또 얹히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를 단순히 음해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음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거의 매장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요.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까지요.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서 그 공작, 그 흑색 선정과 이 정치 공작, 아주 더럽고 비열한 정치 공작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초식은 처음 봐요. 네. 예? 저쪽 좌파 유튜버와 야합해서 그쪽하고 결탁을 해갖고 네. 자기 편의 리더 하나를 그냥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것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자가 네. 예. 그래 놓고 대통령실에 또 배려를 받아갖고 연봉 3억짜리 자리에 가 있고 네. 참 좌파들은 얼마나 보면서 흐뭇해하겠습니까? 그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리 진영이. 이명수 한 명이 네? 그냥 정권을 들었다 놨다 거기에 그냥 이용당하고 아이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작자한테 기자라고도 할 수 없는 저 사기꾼한테 저렇게 당하고도 저렇게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당하고 세 번 네, 당하고, 당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그 김대남과 그 했던 거 전부가 지금 다 까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서울에서 그러면 어제가 2탄 아닙니까? 네. 1탄이 그 공천 개입이고 네, 네. 어제가 뭐 당무 개입이고 근데 이제 오늘 장윤선 유튜브 나와서는 또 딴 걸 까고 네. 계속 또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예. 내일 만찬에서도 그냥 하하 웃고 또 건배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심각한 상황, 이 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들, 이런 현실들을 정확히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통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까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뭐 이게 공작이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